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문고등강독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학위 14장을 소재로 학의 배움을 대주제로 하는 소주제인 호학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의 배움과 배움의 소주 가장 중요한 자기 수양의 관련성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원문 해석하기 앞서 원문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 중에 신출 한자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신출 한자란 말 그대로 종전에 나왔던 한자와 중복되지 않고 이번에 새롭게 배우게 될 한자를 말합니다. 종종 신출 한자를 살펴본 다음에는 원문 해석에 필요한 어법 및 구조적 사항을 살펴보기도 할 계획이에요. 먼저 배부를 포자입니다. 이 글자는 포식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거는 살거자입니다. 이 글자는 거주라는 그 단어로 활용됩니다. 취는 예루취입니다. 나아가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나아가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되는 한자어로는 취업, 성취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정자입니다. 대표적인 뜻으로는 바르다, 바로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문에서는 바로잡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 글자는 구입니다. 구할 구자입니다. 이 구자가 쓰이는 활용되는 한자어로는 추구 요구가 있습니다. 어는 어조사 언인데 한문에서 어주로 쓰이며 문장 끝 오면은 작은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처럼 뜻으로 쓰입니다. 줄여서 언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다음 글자는 편안한 안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서는 인사말로 안녕이라는 것이 있고 진영에서는 안동이 있습니다. 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제부서인데 이 글자가 들어가는 모든 글자는 말과 관련된 뜻이 있습니다. 다음 글자인 도는 길이의 뜻을 대표 뜻으로 하고 이 바탕으로 수많은 뜻으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뜻이 한 20, 30 정도 가지가 되는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자는 삼가 신자입니다. 여기서 삼가다는 말은 조심하다는 뜻입니다. 앞에 나왔던 학위 8장에 나왔던 삼가 근자와 연결해서 근신하다, 근신이라는 한자로 쓰입니다. 다음 글자는 일사자인데 간혹 섬기다는 뜻을 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은 섬기다는 것이죠. 이제 신출 한자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원문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분자, 식무구포하며 거무무한하며 민어사이 신어니요 취유도의 정언이면 화야인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으며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에 인첩하고 일에 신중할 것이요 너가 있는 이에게 나아가고 바로잡으면 다히 배움을 좋아한다고 하야만 하다. 자, 다음으로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핵심 단어는 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글자로 딱 표시되어 있는 글자죠. 즉 정통 유학에서의 화학의 조건을 유학을 제청한 공자님의 입을 빌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간에서의 호학의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움을 좋아한다,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숫자만큼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은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면은 두 가지로 나타냈지만은 그것은 바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좋은 대학, 즉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게는 12년, 많게는 20년 혹은 30년 가까이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넓은 공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 말하는 배움을 좋아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일부 권력과 재력 있는 사람들은 방금 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조건은 어떠한 것일까요? 앞서 해석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나오는 분자는 다른 곳에서 보이는 것처럼 육아에서 말하는 인간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기보다는 행위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군요.
먼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배불리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경우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음식이 눈앞에 보일 때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을 우연히 먹게 되었을 때 그런 경향이 강하죠. 이는 사람의 욕심 중의 하나인 식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1번 구절과 같이 먹을 때에는 배부르게 먹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는 앞에서 말하는 배부르게 먹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면에 잠재된 식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는 것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자기를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구절은 사는 것에 편안히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그러한 자기 내면의 욕심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일부러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바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 내면의 욕심을 억제하는 것이니 바로 자기 내면의 욕심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구절은 앞에 말한 두 구절을 통해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꾸준히 얘기했던 거랑 맥락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을 한번 입 밖으로 내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되 실수가 없는지 살피고 또한 반성해야 하는 것이니 배우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요. 또 반대로 실천을 통해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 세 번째 구절을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절은 도가 있는 이에게 나아가 바로 잡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통해 자기 내면에서 발생하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다음 장에도 의미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하기편의 마지막 장 구절에서 이 장에서 얘기했던 욕망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문고전강도 7번째 시간으로 논어 첫 편인 하기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기 16장은 하기 1장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하기 16장은 상대되는 두 구절을 대비하여 의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이 장에 새로 나온 한자를 살펴본 뒤 원문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이 장에 나오는 신습 한자는 두 글자로 다른 장보다 적은 편입니다. 근심화는 주로 걱정한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요. 대부분의 근심 걱정은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이 글자와 비슷하게 생긴 글자는 충성충자입니다. 마음이 한 곳이냐 아니냐는 것으로 글자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지요. 사람 이는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본래 뜻보다 다른 사람, 즉 타인을 인으로 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문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불환, 인지불기지요. 불환, 부지인연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라. 이 장은 이 문장이 실린 첫 편의 첫 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세 번째 구절과 더욱 연관이 깊지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언짢아 하지 않는다와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장에서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하여 집착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것에서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장의 핵심 어구는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지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는 사람을 의미할까요? 이에 관하여 어떤 선배는 다른 사람의 현명함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 다른 선배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인을 후자처럼 이야기한 것은 이 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현명함을 아는 것이 논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인의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인, 사람을 아는 것이야말로 학, 즉 배움을 목표이자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되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하의 편의 마지막 장이면서 위정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위정 11장을 가지고 옛것을 익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고전강독은 어려운 한자로 된 한문고전을 우리말로 해석해주는 콘텐츠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한자를 모르더라도 영상을 보는데 부담이 없도록 원문을 읽어주고 새로 나온 한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하고 그 해석과 원래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온고지신에 대하여 살펴볼 거예요. 먼저 원문을 읽고 새로 어떤 한자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왈 온고의 지신이면 가이위 사의이라. 다음으로 신출 한자를 새로 나온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따뜻할 온자입니다. 이 글자는 따뜻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이 글자는 실생활에서 꽤 많이 활용되는데요. 온수, 온탕, 온도, 온천에 보이는 온자를 한자로 바꾸면 바로 이 글자가 됩니다. 옛고 영고고자는 고는 옛날이나 연고란 뜻을 가진 한자예요. 이 글자도 실생활에 쓰이는 글자인데요. 교통사고의 고자나 고의의 고자가 바로 이 글자를 씁니다. 다음은 서이자입니다. 서이자. 이 글자는 실질적인 의미보다 문법적 의미가 강한 글자로 수단이나 자격을 나타낼 때 이 글자를 씁니다. 한자를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한자이지만 한문을 배우게 되면 이 글자에 대응하는 번역문을 만들기는 상당히 까다롭지요. 다음은 수성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생님만 나타내는 글자죠. 다만 이 글자와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있는데요. 바로 장수숫자입니다. 이 글자들은 몇 종류 세트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콘텐츠로 나중에 다른 콘텐츠에서 다루도록 하죠. 의는 한문에서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훈도 어조사입니다. 이 어조사 의자는 현대적인 문장보로 대응한다면 침표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펴본 새로 나온 한자를 바탕으로 원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설명에 앞서 연역과 귀납에 대하여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헷갈리는 내용이라 잠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연역은 지역적인 것에서 근원적인 것을 향하는 공부법으로 그 지향이 근원을 추측하기 때문에 추론해 가기 때문에 그 방향이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를 향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이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귀납은 다양한 개별 상황에서 새로운 법칙이나 명제를 도출해 나가는 공부 방법으로서 그 방향이 과거에서 출발해서 현재를 거쳐 미래, 즉 새로운 곳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귀납적 공부 방법의 예시를 하나 들자면 기존에는 화약과 화살, 옛날부터 쓰이던 화살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무기, 신기전을 개발한 것. 이게 바로 이 일련의 과정 전체가 귀납입니다. 화약과 화살을 댈 땐 신기전이 나오는 그런 형태죠. 지금까지 알아본 연역과 귀납의 개념을 통해 온고와 지신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 온고와 지신은 얼른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온고는 민주주의를 근원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가지에서 뿌리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바로 연역하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신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공부는 그것을 익히는 공부하는 그 정반대로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도출해 나가는 공부로 기존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창의력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을 살펴보면 예전에 있어왔던 것을 켜서 그 근본을 추적할 줄 알고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 일어날 일을 안다면 지식이나 만물이 흘러가는 맥락을 알게 되어서 이를 알지 못한 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는 기존의 지식을 모아서 새로운 지점을 발견해 가는 것이므로
귀납적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 통용되는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K-팝의 등장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위정 15장을 통해서 배우분과 사유의 관계, 생각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문고전 강독원, 어려운 한자로 된 한문고전을 우리말로 해석해주는 콘텐츠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한자를 모르더라도 영상을 보는데 부담이 없도록 원문을 읽어주고 새로 나온 한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하고 해석과 원래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위정 15장을 살펴보고 학과 사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해요. 원문을 읽고 해석하기 앞서 이번엔 새로 나온 한자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 사자입니다. 이 글자는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사색을 사일 수 있는 글자입니다. 다음으로 망은 원래 그물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후대에 원래 의미를 유추하기 힘들게 되자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실사변을 붙여 글자를 분리하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없다는 데서 없다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답니다. 글자의 바뀐 뜻을 유추하기 쉽도록 글자 안에 없을 망자가 있네요. 위태로울 태자는 위태롭다는 뜻을 가진 한자로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은 클 태자이고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은 뼈 앙상할 알자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하기 불사 즉 망하고 사이 불악 즉 텐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서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우니라. 이 장은 배우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학은 처음에는 깨닫다는 뜻으로 이해되었는데요. 배움을 통해 기존에 알지 못한 것을 깨우치게 되는 의미로 이해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을 이해하면 자칫 불교의 선종이나 도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아 본받음으로 고쳐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생각 사자의 의미는 사서 삼경 중의 하나인 서경의 홍범비란 편에 슬기 즉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이라고 이해하였어요. 어술망자는 분명하지 않음 혹은 멍하여 얻는 것이 없음, 아는 것이 없는 모습 등 여러 가지로 풀이되는데요. 그중 어두워서 얻는 것이 없음이라는 해석이 이 장의 본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위태로울 태자는 위태로 편안하지 않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장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학과 사의 관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배우고서 사유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이런 대목을 살펴보죠. 이런 선생에서 배운 내용에 관한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외운 결과 배운 것을 완전히 내면화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새로운 수학 공식을 배우게 되면 마땅히 이 공식이 원리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공식을 무작정 외우게 되면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숫자가 바뀌는 등 제시할 경우 할 수 없게 돼요. 이런 지경이 이르면 예전에 배운 공식이 아직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완전히 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배운 수학 공식을 복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식의 활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결과 학습자는 결국 해당 수학 공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유하고서 배우지 않은 위태롭다는 뜻을 위태롭다는 이번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는 실천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말해요. 작가 지망생이 글쓰기를 배우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글쓰기를 배우지 않으면 자신이 지망하는 작가가 되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문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그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적은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1과 2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니 이 장에 보이는 학과 사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학의 결과는 지식적인 암이고 사의 대상은 알게 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랍니다. 즉 배움은 지식 습득과 심신 수양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사는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답니다. 다시 말해 학과 사의 최종 목적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에피소드 15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정 17장을 통해 학의 결과물인 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이번에는 학과 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위정 17장을 통해 살펴보기로 해요. 배움과 알의 관계를 살펴보기 앞서 배움과 알의 관계를 잘 나타낸 원문에 들은 새로 나온 한자를 익힌 다음에 원문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해요. 먼저 말미암의 유자입니다.
의미하면 유자는 어떠한 현상 원인이나 이유가 되거나 일정한 장소를 거쳐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뜻으로 쓰였다기보다는 공자가 제자의 이름으로 부른 것이에요. 공자의 제자 중에 중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논어에서는 자로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바로 자로의 사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콘텐츠로 다루도록 하죠. 다음으로 가르칠 회자는 가르칠 교자와 달리 말로 반복하여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이제 본문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왈, 유야, 배, 여, 지지후인저, 지지위, 지지후, 부지위, 부지가, 시, 지안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노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역시 아는 것이다. 이제 이 장에 대하여 해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자신의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입니다. 즉 자기 생각이 닿을 수 있는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이죠.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자로는 말의 생각보다 앞서는 사람이기에 배움에 관해서도 그의 이러한 기질이 나타났는데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는 체 않은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께서 자로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답니다. 고대 서양의 대성인인 소크라테스는 평생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메타인지인데요. 메타인지란 자기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그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요. 동서양을 주름 잡는 두 성인이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알아야 아는 것은 더욱 심화시키고 모르는 것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학입니다. 즉 학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수리 19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